안녕하십니까. 순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 대리 서선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순천문화재단 사업 설명회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2년도 순천문화재단 사업 설명회로 올해 재단에서 운영할 각종 문화예술 사업과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안내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문화재단의 소개, 전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이어서 3개 분야, 14개 단위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 설명회 진행 후에는 다목적 홀 1층 로비에서 별도의 사업별 테이블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순천문화재단 이병덕 상임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병덕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재단에 허석 이사장께서 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대신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순천문화재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사님들과 그리고 임직원 모두 나와 계십니다. 왜 이 자리에 모두 나와 계시냐 그러냐 그러면 올해의 사업을 우리 순천문화예술인들과 또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풀어나가고 또 협조와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나 문화 정책 사업, 예술 사업 등에 우리 문화재단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극성 속에서도 이렇게 와주신 이렇게 문화예술 관련 모든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 또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못하신 분들은 각별히 또 우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개가 된다 하니 이 사업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도 널리 알리셔서 문화정책 사업이랄지 지원 사업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코로나가 극성인데 건강관리 잘 하셔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상임이사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해실 사무국장님께서 순천문화재단 소개와 더불어 2021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올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문화재단 전해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작년도 사업 성과 그리고 올해 좀 달라진 주요 요점 정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문화예술 전문가 선생님들이시니까 제가 간단히 우리 재단이 설립 목적이나 재단이 어떤 곳을 하는 곳인지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작년에 또 저희 재단이 뭐 하는지 어떤 기관이냐, 문화원하고 예총과는 또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금 재단에 대한 소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문화권이라고 해서 저희의 문화기본법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문화 권리에 대한 내용들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접근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이랑 환경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향유할 권리도 있고, 최근에 이제 문화민주주의다 그래서 참여할 권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사실 문화라는 그 라틴어 어원이 경작하다, 농사짓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공동체의 가치 규범이나 체계 굉장히 광의적인 거고, 사실은 예술이라는 예술 활동도 문화권의 어떤 문화의 범주 안에 하나에 이제 들어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격은 아니고 문화가 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문화 창조력이라 해서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특색 있는 문화 자원, 그리고 문화 창조력, 그다음 그 창조력을 통한 어떤 결과의 효과적 활용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결국은 문화재단이 그런 문화예술 전반적인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사업을 설계하고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고유성, 차별성이죠. 다른 데랑 똑같이 그냥 뭐 하려면 그런 의미가 없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고유성과 참여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문화예술로서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보면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목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문화예술 기능을 위한 정책 개발 수립이나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 창작의 보급, 예술인 지원이나 활동 지원들이 있고요. 또 예술 교류나 문화예술 단체 지원이 있고, 또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문화예술로서 우리가 밥을 벌어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문화경제 생태계라고 저희가 자칭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소로스비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화의 어떤 저작권의 문제, 그다음에 상징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런 창조력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경제 활동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처럼 추상적인 거를 저희는 계속 어떤 성과를 포장하고 정성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효과까지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계속 어떤 예산도 더 많이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탁, 어떤 문화예술 수탁 어떤 기관들, 공간들에 대한 위수탁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우리 재단 전 직원이 함께 기존에 있는 이제 미션이나 비전이나 이런 전략 과제들이 좀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좀 위계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짜놓은 그런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션은 일상 속 문화예술 참여로 즐겁고 행복한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이고요. 비전은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순천문화재단. 그리고 핵심 가치가 공감 동행, 포용 존중, 소통 협력, 창의 도전이라고 해서 이따 뒤에 각 핵심 가치 4개의 가치별로 핵심 과제들을 간단히 저희가 적어 보았습니다. 저희 재단 조직도입니다. 저희 이사장님 이하 상임이사님 저 있고 이제 4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경영지원팀, 문화정책팀 있고, 문화정책팀 말 그대로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이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교류라든가 저희가 정책 단위에서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정책 단위에서 수행하는 팀이고요. 예술진흥팀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 활동이나 예술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자원영역팀이 올해 신설이 돼서요. 지금 순천 부읍성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해서 이제 거기 순천 부읍성에 대한 공간 운영 및 활동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작예술촌도 올해부터 저희가 예술진흥팀에서 1, 2, 3호를 또 저희가 또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이 설립된 2019년부터 지금 도약을 이제 처음에 기반을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몇 년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한 게 이제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저희가 국제 행사를 3개를 좀 어려운 가운데서 잘 치러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초반에 이제 설립 이후에 초반에 기반을 이제 다져 나가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예술진흥 사업들에 대한 좀 강화를 올해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 통합 마케팅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성과는 성과대로 열심히 일은 했는데 그게 포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업 간의 중복이 이게 어떤 일정의 시의성을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이나 또 이런 예산부처에 저희가 성과들을 잘 알려야 문화예술 또 진흥 사업 예산들을 많이 저희가 또 따고 그러면 예술가 선생님들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거고요. 이제 향후 그런 성장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중국에는 이런 문화민주주의나 문화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런 사회적인 힐링을 문화예술로서 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예술가의 어떤 고유 목적 사업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종국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들도 양성을 이제 해서 저희가 사실 동아시아 국제 문화도시 작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순천에는 도슨트가 없어서 광주에서 도슨트 선생님들을 모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슨트든 아트 딜러든 또 예술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 이외에 또 많은 문화예술 관련 직업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직업 훈련이나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올해부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그 전체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그런 역할들을 재단이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옆에서 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설립 2019년 2월 재단이 설립을 하고 19년에 이제 아고라 순천도 위탁을 받으면서 이제 문화예술 티움이라고 이제 저희가 문화 기부 활동도 하면서요. 작년에 전체적인 이제 생활문화 축제도 하고 이러면서 2021년 이후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중에 첫 번째로 작품 위주의 창작 지원 공모 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작품을 위주로 약간 작품 창작의 다년도 구조를 좀 만들어보고 작품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작 공모 사업을 작년부터 1회로 실시를 했고 이따 오늘 2회째 작년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행정 간소화라든가 여러 가지 좀 개선점들을 이따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도 창작자 위주의 요즘 정책이어서 저희가 작년에 강하게 저희가 활용성 때문에 뭐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 강화와 그런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개선점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기준으로 선생님들도 여기 등록하신 선생님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술인 등록 지원을 해서 전남도 1위입니다. 순천이. 그래서 지금 고흥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같이 이런 혜택을 보러 오셔서 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578분의 예술가들이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도 작년 2개년간에 10개 사업에 24억 정도로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고라 순천 111팀 541분이 활동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제 문화기획자를 예술 단체 선생님들하고 매칭을 이렇게 시켜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칭 8분이 13억 정도, 3억 3천만 원의 규모로 이제 국도비를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2022년 2월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천 부읍성과 창작예술촌 1, 2, 3호를 관리 위탁을 맺고 있고 그래서 그 관리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 프로그램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문화의 거리 선생님들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원도심이라니까 도시 전반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천 부읍성이라는 그 역사적 공간에 대한 자체의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 그 활성화를 통해서 같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구도를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올해가 아고라 순천 10주년이 되는 해이라 어떤 행사 또 10주년 행사도 같이 설계 단계부터 아고라 순천 선생님들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 홍보 마케팅에도 좀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4개의 핵심 가치가 지금 여기 그 과제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동행의 이제 예술 기반 지능을 좀 더 개선을 하고요. 또 문화 다원주의도 실현하고 민간 문화 정책 협력을 좀 강화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역 재단 전문 역량을 강화해서 아까 전문 인력, 문화예술 전문 인력이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도 저희가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각각 이제 중요한 지점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지역 예술인 문화기획자 매칭 공모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팀에 3억 3천 이상의 선정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티움 운동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금액이 나중에 예술 지능 기반 사업으로 또 전환이 될 예정이고요. 예술인 등록제 대행으로 아까 전남도 1위의 숫자 저희 성과를 보이고 있고, 계속 그 선생님들이 많이 요번에도 저기 많이 지원을 저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주의 시의성 있게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창작예술 지원 공모 사업도 지금 29팀에 이 정도 예산으로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런 성과를 어떻게 하면 더 정량적인 성과로 분석하고 어떤 환경 분석이나 주위 환경을 리서치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시적인 효과성을 제고하는 이제 문화예술 정책을 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문화예술 어떤 통계나 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기초 전략 설계를 좀 해봤고요. 그걸 토대로 올해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려고 하고요. 작년에 또 했던 사업 중에 저희가 시민이 직접 발굴한 어떤 지역 마을 문화자산 스토리 발굴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정말 2개 소그룹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옥 순천에 있는 한옥 고택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하신 팀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순천만 조성에 지금 국가정원 조성에 10주년이 되는 이제 해가 내년도부터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간 처음부터 그 마을이 사실은 없어진 건데 그 마을이 국가정원으로 조성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거와 또 역사, 그거를 또 발굴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참 알차고 좋아서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예술 작품이나 영상이나 다른 또 2차 어떤 컨텐츠로 우리가 만들어서 보존하고 아카이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소리에 대한 발자국 흔적이라고 그래서요, 다큐 영상 제작 사업을 작년에 또 했었고요. 올해도 어떤 장르를 선정해서 저희가 다큐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 문화 거버넌스 구축 사업에 작년에 혹시 집담회 때 오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한번 작년에 몇 분 손을 들어주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술인 집담회 또 문화기획자 집담회를 통해서 그 공간 지원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뭐 인력 양성, 그다음에 예술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예술가 활동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연말에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해주셨던 말씀을 올해 사업 계획에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조금 미비한 점은 좀 더 보강해서 저희가 사업 공모를 올릴 때 좀 더 반영할 테니까 오늘도 좋은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회 순천시 생활문화 페스티벌 개최를 해서 또 작년에 뭐 문화 밴드 경연 대회도 해서 굉장히 연말에 추운 데서 뜨겁게 또 한번 같이 함께 한 적이 있었고요. 이런 홍보 효과나 참여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생활문화 확산 및 시민 참여 플랫폼을 위한 여러 가지 강좌나 동호회,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사업들도 올해 계속 꾸준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영 평가도 저희가 초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사실은 이런 경영 평가를 저희는 문화예술 기관들은 초기에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강압적으로 사실은 하라고 기관인데 문체부랑 협력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됐었고요. 다행히도 제가 오기 전부터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나등급을 받았었고요. 지금 성과 지표도 아까 미션 비전 재설정부터 지금 여기 작지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세스 관점이나
역량 강화 관점에서 저희가 목표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좀 더 설정을 해놓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이거를 포장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사업 관심 분야이신 올해 사업의 어떤 개선 사항이나 추진 계획만 말씀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합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술 창작 기반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작년보다 좀 더 선생님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행정 간소화라든가 이런 개선을 해서 문화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 인력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양성을 해서 생태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성과 지표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가 사업들입니다. 계속 이제 창작예술촌이라 신규 공간들을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거 남문터 광장 그 순천 부읍성에 있는 거요. 거기 다목적 홀이나 기획전시실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도가 순천만 그 국가정원 조성 10주년이 되는 해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순천만의 10주년 조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술가들하고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가 정원에서 야외 대형 실경 공연 같은 거 꼭 공연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작품으로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미디어든 아니 공연의 형태든 간에 예술 작품으로 관광객 대상으로 순천에 오면 국가정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시민들과 관에 이렇게 그 안에 고생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술가 선생님들하고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설계를 소재 개발부터 설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앞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콘텐츠 특화 사업이라든가 이제 시민 활동가 교육이나 아까 소모임 그룹 문화 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소모임 활동도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 방안들이 각각 이제 사업별로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는 되겠습니다만 제가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예술인 등록땡이 지금 코로나 시대 재난 기간 2020년부터를 산정 기간을 이제 실적 증명을 연장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실적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확인하는 가구원 범위를 1인으로 이제 그렇게 축소하면서 더 혜택을 확대할 거죠. 이제 그런 정체적인 이제 국가 기조 사항으로 저희가 지원을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 문화자산 발굴 및 특화 사업, 컨텐츠 특화 사업도 이제 그룹 지원하는 그룹도 늘리고 또 어떤 지원금도 너무 소액이었던 걸 조금 다 워낙 소액이지만 저희가 점차 예산을 좀 당구로부터 받아서 그 예산도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춘 마이크 광주 전남권도 올해 또 마찬가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관심 분야신 창작예술 지원 이제 공모 사업이 올해 2개년 이제 2차년도로 진행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및 정산에 대한 의무화를 좀 간소화하고 저작권에 대한 확대 강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전년도 우수팀들은 차년도에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걸 부여해서 이런 창작 활동이 사실은 어떤 작품 하나가 그냥 몇 개월 아니면 1년 안에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작품성 있는 작품들은 우리가 다년도 국가 아르코나 이런 데서도 다년도로 창작 지원을 하는 그 구조를 만들고 있어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초기에 쇼케이스 정도로 됐는데 그 차후년도에 본격 제작을 해서 좀 더 작품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다년도 창작 지원의 구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지원금 받아서 행사 운영하고 뭐 단체 운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좋은 작품, 좋은 소재, 순천에 굉장히 아름다운 자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우리만의 이야기로, 우리만의 언어로 계속 작품에 담는 그래서 미래 어떤 문화 가치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예술가 선생님들이 미래의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 그게 예술 진흥의 어떤 본래 본 역할이잖아요. 그걸 작품으로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저희 재단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술진흥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생활문화 뭐 활동이나 이런 것도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시민들의 그 향유권이나 아까 참여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도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문화 전문 인력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기획자나 예술가들 그다음에 어떤 스태프들을 양산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는 문화예술이 공기와 같이 사회, 정치, 역사, 교육 뭐 전반에 산업 전반에 문화예술은 예산이 남으니까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냥 기본 활동 공기와 같이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뭐 OECD 국가 에서 자살률 1위인 게 10년이 넘었고요. 청소년, 노인 빈곤율, 뭐 굉장히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하고 결합해서 문화예술로 저는 치유화돼야 되는 게 그게 근본적인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역과 문화예술, 관광하고의 연계 구도 속에서 문화예술과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방금 그 파일은 재단 성과 PT 파일은 오늘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순천문화재단 사업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소개는 예술진흥팀 이선영 대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 가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창작지원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간에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했던 실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 재작년에 순천 예술인들의 실태 조사 그리고 그 실태 조사한 이유는 예술인들의 그런 순천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예술인의 고용 복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20년도 11월에 저희가 복지 증진에 대한 관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활동 지명 누적 완료자 현황인데요.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전국에서는 9위, 전라남도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년도에 141명이고요. 2020년도에는 392명, 그리고 21년도에는 592명으로 평균 1년에 한 200명 정도 이상의 예술인분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총 141명 분이 선정이 되었고요. 도내에서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디딤돌에서는 118명, 창작 씨앗에서는 23명에서 총 4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총 640명이 선정이 되셨고, 그다음에 1차 3월에 293명, 2차에는 10월에는 347명, 각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이 돼서 총 3억 2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남문화재단 또 예술인 복지 플랫폼 사업인데요. 이거는 총 31명이 선정되었고 이것도 전라남 도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에서 29명이 선정이 되었고 우리가 신진이나 이런 경력 단절 예술인들에게 총 2명이 선정되어서 전시 지원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추진 목적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그런 수입과 발표 기회가 좀 감소함에 따라서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마련을 하였고요. 원로 예술인들과 장애인들, 예술인들이 좀 정보 취약계층에 좀 더 최적화해서 맞춤형 시스템으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기간은 연중 저희가 1월부터 매년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운영 일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시간은 10시부터 11시,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 접수 방법인데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바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그거보다는 먼저 저희 예술진흥팀에 먼저 전화를 주시고 그다음에 방문 일자와 시간을 조절하신 후에 방문하시게 되면 저희가 등록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대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20에서 30여 분 정도 한 분당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인터넷상이 어려운 예술인 분들인데요. 주로 지금 예술 창작지원금 디딤돌이나 이걸 등록하시거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80%가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장소는 진흥팀으로 직접 오시면 되고, 대행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고, 또 완료하신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인 패스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시면 혜택을 받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창작 준비금이라고 해서 디딤돌과 씨앗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디딤돌은 예술활동 증명을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받는 혜택이고요. 창작 씨앗은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진 예술인 등록을 하신 분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비 지원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지원, 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의 분야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11개 예술 분야, 문학에서부터 만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활동 유형으로는 창작이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작품들을 실현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있고, 기술 지원 및 기획으로 되어 있는데 무대 연출이나 스텝들도 여기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시는 방법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진 예술인인데 이것을 만든 이유가 저희가 원래 예술활동 증명 자체가 경력 기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서 그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진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3년 이런 정도가 아니라 2년, 최근 2년 이내에 한두 건의 그런 행사 실적이나 경력이 있으면은 저희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예술활동 증명 특례로 무형문화재, 산재보험 가입,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고요. 저희 대행 절차로는 여기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데, 저희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을 대행해드린다는 점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순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활동 증명에 대한 제도와 그 안내와 예약 등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해 드리면 그 자료를 갖고 오시는 것은 예술인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가 오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 대행을 다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이 심의부터 이제 심의위원회부터 해서 결과 통보까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작준비금 지원 관련해서 신청 대행은 준비금 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여기 2월로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3월에 진행을 해서 3월 15일자로 지금 신청이 마감이 상반기는 된 상태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7월 정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준비금 씨앗은 저기 3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한 달 늦춰져서 4월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8월 진행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들 분들이고,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되고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의 120% 이내여야 되고, 원로예술인 만 70세 이상 장애 예술인 분들은 자격 요건이 만약에 충족되게 되시면 우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저희가 1인당 300만 원이고, 이 3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만약에 2022년도에 받으셨으면 2023년도에는 받으실 수가 없으신 거고, 그 경년이 지나서 24년도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행 내용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대행과 신청 자격, 절차, 사업 안내 등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중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 예술활동 증명은 코로나19로 저희가 20년도부터 또 19년도, 20년도가 저희가 많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관계로 이 기간 동안에 활동을 많이 못하셨다는 가정하에서, 예시를 들면 원래 2015년부터 22년도까지는 7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왜 5년으로 했냐면 그 2년 기간을 연장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예술복지단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이게 세이빙하는 효과가 있으시고요. 또 이제 창작준비금 지원에 디딤돌과 이제 창작 씨앗 두 가지가 달라지는 점은, 원래는 기존의 작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득 범위가 2명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올해는 개인 1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는 원래 3가지 종류였는데 이거를 또 행정 간소화를 해가지고 2개의 종류에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통장 사본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직 급여 수급 예술인도 참여 가능하시고, 참고로 제일 다른 게 작년까지는 원로 예술인들이 활동 보고서를 교부를 받은 이후에 이게 솔직히 제출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2년도부터는
활동 보고서를 원로 예술인분들도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이 좀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예술인 서비스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인데요. 이 목적은 저희가 이제 콘텐츠 개발 발표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과 예술작품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런 부담감 예산에 대한 부담감 해소와 또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사업 방향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활동 지원과 인재 발굴 콘텐츠를 선정하는 공모를 먼저 1차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순수 창작을 토대로 이런 발표 활동과 창작 활동 활성화 콘텐츠를 또 같이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결과물도 저희가 함께 공유할 생각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관련 개인 또는 단체면 다 가능하시고요. 순천시 거주자가 그 대신 70% 이상 단체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업 규모는 20개 내외 개인 단체가 될 것 같고, 총 지원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사업 내용 보면 이제 저희가 순수 창작 지원, 발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개를 나누면 지원 분야는 일단 먼저 창작 지원이 있고 발표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작 지원은 원래 기존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시고 제작하고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발표 같은 경우는 창작된 그런 작품들을 초연 발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의 이 다양층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청년이나 장애인들 다문화예술가 우선 선정하는 부분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이제 지원 장르가 13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문학에서부터 다원 예술에 이르기까지 13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공통인데요. 순천시 거주 1년 이상의 예술가 주민등록 초본 증빙이 돼야 되고, 신청 작품 모두 순수 창작 활동에 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자격 기준은 만 39세 이하, 또 장애인 예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증과 복지카드 필히 제출하셔야 되고, 다문화 예술인분들은 외국인 등록증, 기본증명서 중 하나를 택하시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 제한 기준은요, 저희 타기관 동일 콘텐츠나 보조금 지원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하시고요. 국공립 산하기관이나 또한 비영리, 개인 영리, 정치, 종교활동 단체들은 안 됩니다.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심의 선정 기준으로 잡은 건 사업 수행 능력과 예산 타당성 세부 심사 기준표에 따라서 최고준 수순으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이 있고요. 먼저 창작 지원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이고, 발표 지원은 사업 계획의 완성도, 기획력, 타당성 등입니다. 그리고 예산 적정성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도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라 그때 예산이 약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공연 전시 활성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집담회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에 했을 때 예술인분들이 공간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어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예술 공간,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시설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또 한쪽 파트로는 저희가 그 예술인들이 또 그 공간을 임대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생각으로 투트랙으로 갈 생각입니다. 사업 방향은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예술 공간을 지원하고, 또한 지속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임차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지원 대상은 관내 공연 전시 공간과 전문 장비를 보유한 예술 공간, 민간 예술 공간만 해당이 되고요. 창작 활동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순천시 소재 전문 예술인 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사업 규모는 4개에서 6개 정도의 공간 및 예술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총 사업 지원비는 2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첫 번째로는 공간 대관이라고도 하지만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설, 부대 시설 이용비 지원 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 규모는 2천만 원이고,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임대료인데,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설 운영이나 이런 쪽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최대 한 팀당 300만 원, 한 4팀 정도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 임차 비용 같은 경우도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곳을 빌리는, 공간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최대 6개월이고, 그리고 그 6개월이 안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성이나 회차별로도 지급할 생각이 있고요.
유의사항으로는 저희가 위에 계신 어쨌든 대관 부분, 그다음에 밑에 계신 공간 임차 비용 중에 한 가지 항목만 선택이 가능하시고 단순 개인전은 좀 지양해 주시고 기획 전시나 공연 형식을 더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소통형 프로그램 기획 권장하고요. 졸업 작품이나 전시 이런 거는 뭐 공연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뒤에 저희가 생활문화 동호회 관련된 공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도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제출 서류는 이하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어지는 문화예술 전문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설명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 전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박석재 문화정책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 전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말씀드릴 문화정책팀장 박석재입니다. 지금 설명회를 들으신 지가 한 40분이 좀 지나가는데요. 집중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려고 했던 PT의 내용을 자세히 하는 것보다 짧게 좀 끝내고 질의응답 시간에 좀 질의응답을 많이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 전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순천 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 두 번째로 시민 기록 활동가 양성 교육 사업, 세 번째로 순천 스토리텔링 공모전 사업, 네 번째로 순천 문화자산 총소 발간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문화기획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순천 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순천시뿐만 아니라 순천시 곳곳에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개발되어 있는 그런 지역 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관련 연구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소모임 활동을 전개하는 게 특징적인 거고요. 그 소모임 활동 전개를 할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 9개월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순천시 소재 주소지를 두셔야 하고 3인 이상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희가 4개 내외의 공동체를 선발할 예정인데요. 1차 심의와 2차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분배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순천 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지원이 어떤 연구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지막 줄로 보시면 주민 구술 체록이라고 하는 방식을 지향을 합니다. 구술이 어떤 지금 계신 앞좌석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 어느 역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를 녹음 혹은 녹화를 떠서 저희가 그거를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체록을 하는 방식을 지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연구자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팀을 구별하여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 연구자 같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관련 분야 연구 경력 및 실적 보유자야 되고요.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천 지역문화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우선 저희 자발적 소모임을 10회 이상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매월 말 활동 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또한 소모임 활동 결과 원고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결과 보고에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와 2차 심사를 통해서 그 지원 규모는 좀 달라지지만 저희가 최소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사항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활동비 지급, 그리고 자료 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 프로그램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2번 시민기록과 양성교육 사업 관련해서도 연이어지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2차에 대한 심사 기준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설명회 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추진 일정은 오늘 사업 설명회에서 질문이라든지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공고를 할 예정이고 4월 달에 발굴단 모집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과 11월 달에 실제로 활동을 진행을 하고 12월 때 활동 결과 공유를 해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민 기록 활동과 양성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기록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기록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 교육이고요. 이론과 실무 교육의 병행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인 기록가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정도 되고요. 지원 대상은 역사, 문화, 기록, 스토리텔링, 마을 기록 활동 등에 관심 있는 순천 시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을 통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기록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시민 기록 활동가 분들에게 이수를 하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천 문화자원 콘텐츠 발굴단 선정 시 저희가 시민 기록 활동가 양성 교육이 필수로 들으셔야 된다는 점이 이 사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필수로 담은 내용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지금 콘텐츠 발굴단이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굴을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기록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형으로 좀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관련돼서 1강부터 8강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강의 커리큘럼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4월 달에 저희가 순천문화재단의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교육생 모집이 5월 달 그리고 6월, 7월 해서 저희가 양성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걸로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텔링 공모전입니다. 순천 스토리텔링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 원형이나 일상 이야기를 발굴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원형이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순천의 문화 원형은 자연, 예술, 생활문화, 역사, 설화, 인물 등 순천 지역만의 문화 콘텐츠로 이해 가능한 것은 다 가능하고요. 일상 이야기는 약간 자랑하고 싶은 약간 동네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 순천의 뭐 문화 관광 명소 음식이 맛있다더라, 어디 가게가 어떤 사연이 있다더라, 아니면 어떤 골목에서 골목을 지나가면 결혼을 좀 많이 한다더라고 하는 여러 일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추억 등을 모아서 그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전은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로 통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심사에 대한 합계나 이런 부분은 사업 설명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전이니까 당연히 상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상 한 명에게는 세금이 제외된 금액이 아닙니다. 세금 등 포함입니다. 200만 원이 한 명이 수상이 될 예정이고요. 최우 수상은 100명 1명, 그리고 우수상 2명, 각 50만 원씩 2명, 총 4명을 공모전 당선작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5월 달에 재단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고를 올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 7월 중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8월 달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당선작 발표는 저희가 8월 달에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상식을 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9월 달이나 8월 달 되면 코로나가 좀 더 잔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은 일단 잡아봤고요. 사실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는 결정되는 부분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문화자산 청소 발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열정 있는 연구자와 필력 있는 저자를 발굴하기 위한 도서 발간 지원 사업이면서 순천 지역의 지역학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집대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저자 2명 내외를 선정을 해서 각각 출판에 대한 부분을 1,000만 원, 1,000만 원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순천의 문화, 사회, 역사, 인물 등의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원고 기획과 일부 초고가 준비되어 있는 저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 저자분께서 약간의 그 개조식의 보고서 형태가 아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원천 소스를 가지고 보고서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단순 사실 나열도 원고도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순천학 연구 자료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기존의 순천 관련 서적과 동일한 어떤 글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의 유사성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 심사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사업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서 발간 지원은 저희가 지금 3월 중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사업 설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취합을 해보고 나서 4월 초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사위원회 개최 인터뷰 심사 같은 경우에도 5월에서 6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저자 계약이라든지 원고 집필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되고요. 그에 연이어서 총서 발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원고 교정, 보완, 편집, 수정 혹은 다른 요청을 드릴 수 있다는 점 10월에서 11월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 발간이 돼서 저희가 기념식을 할 예정이지만 또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기획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저희 공모 대상은 순천 청년 20명 내외로 대상이고요. 실제로 순천 청년들이 문화를 그저 즐기고 그저 소비하는 계층이 아니라 실제로 강의를 통해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실제로 실행형으로 사업을 꾸려볼 수 있는 통합 커리큘럼의 아카데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문화 디자이너 혹은 순천 로컬라이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20명을 양성할 계획이고요. 물론 순천 거주자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문화기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 기간은 저희가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토요일 약간 15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매주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사실 청년 대상이다 보니까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너무나 바쁘시더라고요. 이 청년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 날 실제로 지원율도 높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 날짜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육 장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장 저희 남문터 광장 다목적 홀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행형 그 사업 어쨌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소는 조금 더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을 하는데 70호 이상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접수 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9일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저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원 방법에 관련해서도 조금 내용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공고가 나간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예술인 지원 관련해서 사업과 지금 제가 맡은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곧 이어서 공동 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서 들으신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 전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좀 들으셨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문화 향유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이 두 가지 사업 총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진행은
전해실 사무국장님께서 따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까지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질의응답을 못 하시더라도 이제 일단 저희 1층 로비에서 다목적 홀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사업별로 질의응답이 있긴 한데 혹시 전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공통 질의 사항들을 지금 해주시면 이따가는 또 다르게 대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까지 소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일단 먼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돼 있죠? 예, 뒤에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선생님 먼저. 예. 나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여기가 아닌 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사 온 지 이제 딱 3년 됐는데 이번에 이 문화거리에서 전시를 하게 됐거든요. 전시를 하게 되는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문화의 거리 안에 상주하거나 거주하거나 거기서 사업을 해야만 대관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순된 것 같아서 예술인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리에 어디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순천문화재단의 창작예술 지원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예술 단체나 예술인들이 이제 순천시 거주를 하면 되니까 나머지 문화의 거리에 한정해서 꼭 사셔야 뭐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하고는 저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아마 시에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공모 사업으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화의 거리 제한 그 소재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술인 등록이 돼 있는 상태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창작예술 예술 지원 공모 사업하고 창작 활동 공간이라는 거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작 활동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순천시에서 2018년도부터 그 거리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만드는 사업이고요. 문화의 거리라는 거기 공간에 한정을 두고 거기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지원하고 한 40여 개 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벗어나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 순천시의 거주가 70%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는 저희는 그런 제한이 없는 그런 공모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공모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제한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부대 설명드리면 지금 예술인 등록이 되신 선생님의 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고요. 창작 활동하시는 예술가, 예술단체 선생님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아마 예술인 등록의 어떤 실적 증명 때문에 개인전을 이제 필요로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수요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아까 공간 지원, 이제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 공간을 따로 이제 또 선정이 되시면 거기서 이제 기획 전시를 이제 뭐 다른 예술가하고 엮어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예술인 등록 제한이나 뭐 문화의 거리 제한 조건 저희는 재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소모임 그룹이라든가 예술 창작 지원 말고도 다른 사업도 혹시 좀 널리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어디 예, 이사님. 예, 저기 대중가요. 죄송해요. 뒤 선생님 하시고 그다음에 앞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예, 말씀해 예, 예. 주십시오. 저는
대중가요의 역할을 했던 최규호입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아고라 운영에 대해서 조금 그 심도 있고 궁금한 사항, 발전적인 사항을 듣고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순 참여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도 이제 그 종합적인 설명을 들을 때 굉장히 우리말에 고양이가 꼬막 본다는 말 있죠. 그런 식의 좀 차원이 높고 차원이 우리의 내재적인 어떠한 방향에서 조금은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분야 같아서 말은 하고 싶은데 당신의 해당자한테는 뭔 말을 하냐 또 이런 입장 같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아무튼 포괄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그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고라에 출연했던 사람이 어떠한 그 연차적으로 참여했던 그 횟수랄지 개인적으로 그것도 어떠한 이력으로서 이 문화재산 콘텐츠에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조금 구제 수단이라지 또 참여를 인정한다지 그런 부가적인 저기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작년에 참여했다 뭐 그게 해서 끝나잖아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당신의 어떠한 그 오디션 같은 거 봐가지고 정당히 문화행사로 출연하는 것을 하나의 예술인의 입장으로 좀 포괄적인 이해를 갖고 본인은 또 거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예술이 참여를 조금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개발성 그 영역도 좀 발전적으로 진화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아고라 집담회나 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 이외 사업들이 주 대상이긴 한데요. 저희가 아고라 순천도 좀 더 브랜딩이 지금 돼 왔지만 그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적으로는 지금 인정을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 작업도 한번 그 전체적인 이제 인정에 대한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여기 아까 손 들어주신 저희 박병선 이사님 혹시 질문 아니시고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다른 선생님 손 드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문화의 거리에 있는 갤러리 하얀 관장 이설재라고 합니다. 지금 그 공간 지원 사업에서 전시 공간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에서요. 지금 보면 그 지원 항목에 민간 예술 공간 지원에서 공간 임차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건물주나 임대인 신청 불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갤러리 공간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공모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있고 5월에 아마 공모를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말한 임차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신 게 맞지만 위에 부분은 아까 말한 공간을 소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또 부대 시설이나 사용에 대한 지급도 저희가 지금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그 예술 창작 지원에 있어서 네네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그 다원 예술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예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예술 창작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다원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예.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평면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어떤 그 전시 부분으로도 이렇게 창작으로 나눠지긴 한데 요즘에는 사실 그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어떤 그 예를 들자면 어떤 퍼포먼스와 평면 전시가 같이 이루어진다든지 사실 퍼포먼스도 사실 오늘날 그 예술의 어떤 하나의 장르로 있는데 이건 과연 그러면은 이것이 공연적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지 순수 예술 창작 개념으로 들어가는지 이것이 좀 불분명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전시를 이런 창작 행위를 할 때 대부분 그 퍼포먼스라는 자체가 물론 공연적 요소도 강하고 사실 또 이게 순수 창작에도 굉장히 그 행위 예술이기 때문에 강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면 부분과 이 공간 공연적 부분 요소로 이렇게 그 멀티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디 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예, 사실 요즘 융복합이 대세라 예, 말씀하신 대로 다 융합 아닌 장르 예, 그런 작품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이제 예, 융합 작업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장르를 저희가 구분해 놓은 것처럼 명확하게 그런 융복합 부분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한 개 장르로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이제 작품 활동하실 때는 그 장르별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고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면이라든가 시각예술과 공연을 결합하거나 뭐 이런 퍼포먼스적 요소가 좀 더 나는 색깔이 강하다 이러시면 그냥 다원예술 부문으로 본인이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르로 했다 하더라도 약간은 뭐 융합이 섞여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다원적 요소가 강하냐 좀 덜하냐 정도로 본인이 창작자가 좀 판단을 하셔서 지원 분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이어서 그 공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시 공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대상이나 지원 자격이나 그다음 유의 사항에 보면 적합성에 대한 전시 적합성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데요. 혹시 전문 장비를 보유한 공간입니다. 저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민간의 대상이 혹시 영유아도 포함이 되는지. 예, 저희가 자격 요건 대상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이나 또 소유주 부문도 있을 거고 또 예술 창작자가 본인이 다른 공간을 대여 받아서 네. 작품 활동하시는 거 다 저희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공간 대관료만 처음에는 책정한 걸로 나갔는데 저희가 부대 시설 사용료까지 포함된 액수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나 어떤 장비를 또 같이 공간 대여할 때 많이들 이게 렌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유의 사항에 보면 그 주민 주도형 소통형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해서 예, 그 권장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영유아의 대상이 주민 소통형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어지는 그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된다는 것인 예, 거죠? 예, 예. 그 네네. 권장 사항이지 뭐 저희가 네네네. 필수 사항은 아니어서 네네. 그러니까 좀 더 개인 작품 활동도 좋지만 좀 더 네네.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좀 뭐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이제 설정이어서 네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진하는 정상입니다. 지금 여기는 재단인데 공무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이 재단의 이 돈은 어디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월급은 정말로 많이 받고 계시는지,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시청이나 공무원 가면 항상 기분이 나빠갖고 와요. 근데 제가 재단 사무실 이제 딱 2번 방문했는데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행정하신 분들이 저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술인 등록을 보면 정말 개나 고동이나 다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치열하게 예술 작업하는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지, 만약에 고민을 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칭찬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오늘 맛있는 거 제가 한번 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아니고요. 뭐 공무원 파견 일부 두 분 정도 받긴 한데 저희 전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저희 재단은 출자 출연법인 이제 시산하 이제 출자 출연법인으로 돼 있어서 출연 기관으로서 이제 뭐 조례도 아까 있었지만 이제 출연금 예산을 좀 일부 받고요. 또 국고보조금도 저희가 별도로 따기도 하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나 이제 급여 부분 관계는 사실 제가 이제 다른 기초문화재단 또 비교를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 2년 전에는 좋았다는데 사실은 조금 요즘 신생 또 지자체별로 신생 재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조금 좋은 환경으로 좋은 이제 조건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 저희도 이제 더 나은 예술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직원들의 이제 처우도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바람이고 선생님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예술인 등록대행이나 이런 예술인 등록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과거 이제 저희도 알지만 제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그 예산 전체 추이를 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생활문화 쪽 확산 예산이 사실은 예술진흥 지원 사업보다 높아져 왔었어요. 지금 이렇게 크로스로 생활문화 더 높고 예술진흥이 좀 낮아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더 예술진흥에 대한 이제 지원과 이제 예산이 조금 늘고 다시 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문화인과 전문예술인들의 경계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좀 불분명해졌거나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전승 예술을 하고 또 대학이나 이렇게 전문 예술가로서 활동하신 선생님들이 좀 오히려 소외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제 예술 활동에 대한 수준이라고 이제 조금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어떤 딱 그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긴 힘들지만 저희가 좀 예술 전문 예술인들에 대한 이제 등록 대행을 좀 더 앞으로 코로나 시 때문에도 너무 국고 의존도도 높아졌지만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예술인복지재단의 또 진행 어떤 정책 단위에서 가는 실적 지명인가 이거를 저희 임의대로 또 바꿀 수는 없어서 저희도 이제 그걸 준용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추세고요. 그걸 떠나서 이제 재단 자체적으로 또 저희가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업들은 전문예술인 사업들을 올해도 몇 개 이제 지금 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좀 다양한 예술 활동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창작 지원 공모 사업도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거보다 그런 시민들이 하는 소모임 활동 지원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전문성이나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또 집중하시는 선생님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격 요건과 어떤 기준 이런 마련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활동을 위한 임대차 계약 임대료를 그렇게 보조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연습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뭐 4팀 정도 뽑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 신청을 못했고 그런데 계속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계속 어떤 팀은 계속 받을 수 있고 한 번 받은 팀은 다시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좀 다른 사업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민간 공연 그 전시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전시 공간이 어느 정도 구축된 곳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거고요. 제가 이따가 설명할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지원 사업이랑 지금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한 활동 공간이나 이렇게 하고 쓰고 계시는 그런 작업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해마다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활동 계획부터 활동 보고서를 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 동호회를 3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은 이제 지금 자동 연장돼서 지금 지원금을 올해 받게 됐고요. 나머지 분들이 지금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어제부터 공모가 나갔습니다. 공모가 나가 있고요.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주까지 접수 마감이에요. 그래서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원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해서 하게 될 거고 계속 한 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선정된 팀들은 저희가 2월 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적용할 생각이니까 한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런 혜택을 예. 한 번 받으면은 받아야 될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예. 한 번 작년에 받았던
받았던 분들은 양보를 해서 그런 뭐 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받으면 계속해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받는 건지 그런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네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기 작년에가 처음이었고요. 올해 선정된 것도 작년 평가를 통해서 처음 했으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진행을 하되 저희가 2년 이상 계속 하는 거는 좀 하는 방안으로 올해가 이제 2년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네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 번 받았다고 해서 2년을 하는 것은 그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활동하는데 그래도 힘이 되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다들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끼리 해 먹어. 그러는데 그것을 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한다. 좀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제 저희가 공간 지원 사업 다시 조금 정리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지원 사업이 있고 아까 민간 공연 뭐 공간 지원 사업은 이제 전문 예술인들한테 창작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공간 지원 사업이 두 개가 이제 다르다는 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체부의 어떤 사업 국고 사업들도 사실은 3년 일몰제를 많이 준용해서 가기도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사업들이 창작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사실은 처음 설계해서 이제 1년, 2년 차 가고 있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제 다수가 혜택을 보는 그런 1년 혜택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 년도 못 하시고 뭐 경년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년 내지 3년 뭐 일몰제 3년간 받으신 분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정책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호회든 전문예술인도 매년 활동을 또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신생 동호회였지만 2, 3년 가면서 또 동호회로서의 어떤 안정적인 이제 동호회 활동을 좀 더 커뮤니티 활동을 저희가 강화해 나가는데 도움을 계속 드리는 거에 또 장점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게 1년도로 딱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일몰제든 아니면 경년제든 그 정도로 동호회 사업은 좀 3년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이나 사례 조사를 좀 해보고 다른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기관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용을 해서 저희가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는 안으로 설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순천 일단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아직 순천문화재단에서는 그 규칙이 확실하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는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어서 올해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2년 일몰제냐 경년제냐 3년 일몰제냐 사실 그 정책적 방향은 많은 이제 대다수의 다른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순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벌써 이제 뭐 3년 이상 4년 5년 가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설계 단계에서 정말 최적의 어떤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좀만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어떤 분은 좀 불만이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2년 정도 해서 동호회가 어느 안정기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좀 2년 정도는 또 받아야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굉장히 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점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을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한 번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2년을 간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기다리다가 못 빠져요. 그 많이 줘서 좋은 것이 많이 주면 물론 혜택 받는 팀은 좋겠지만 그 외에 다른 팀들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혜택 못 받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찌 이제 규칙을 정해서 확실하게 무엇을 해 주셔야지 활동하는데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공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지원 사업에 사무실을 얻으려면은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압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무실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무실에 따른 그
단체에 맞는 그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년에 하면 그 시설에 들어가는 돈 비용 시에서 준 돈 못 안 돼요. 그리고 원래 그 전세 계약서상으로 그 계약서상 2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자 할 때도 2년 이상을 주겠습니까 하고 확인을 하고 얻어요. 뭐 사무실을 아무렇게 자기 마음대로 얻어갖고 자기 뭐 우리 하고 또 1년 끝나고 또 하고 그건 망조 들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무실 하나 그 구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 우리한테 맞는 그 사무실을 얻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집기야, 간판이야, 그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압니까? 에어컨이야. 그 시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내용이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저기 내부적으로 협의한 후에 공모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성선 안병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내가 여러 번 왔어요. 여기로 온 게 아니라 저쪽에 재단에 그 작가증을 또 갖고 오라 몇 개를 갖고 왔나. 처음에는 도록하고 세 군데에서 입서는 거 3회 이상이면 된다고 그래서 갖다 주었더만은 또 안 된다고 그래. 이제 그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작가증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 있다가 또 따갖고 갔다가 주었더만 또 누락이 됐어.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죠. 서울 저기다가 여기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던가 어쨌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1월 달에 그게 나왔더만요. 증명서가.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받았다고 그래. 나는 이제 나이가 먹고 귀농했기 때문에 한 20년 여기서 살다 보니까 정보가 부재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두어 번인가 왔어요. 순천을. 그래서 물어봤는데 뭘로 해라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300만 원 아까 설명하더만 300만 원 하는데 뭐 70세 이상이면 우선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청 대행을 해드리고 있었고 사전 접수부터 해서 3월 초에 사전 접수 받은 다음에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서 일단은 상반기는 저희가 일단 신청이 마감이 됐고요. 근데 신청을 내가 15일 전에 내가 전화로 한 것 같는데 네, 신청을 접수를 하셨으면 일단은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까 네. 들어올 때 명단은 있기는 있었어. 그래서 근데 그걸 내가 확인을 못했다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희가 뒤에도 설명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행을 해드린 것까지고요. 그 다음에 심의부터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되겠죠. 네네네. 그러면 개별적으로 문자가 또 오거든요, 선생님. 문자는 맨날 들어와. 근데 내가 문자 네. 그거 다 볼 수가 없어. 사방에서 들어오면 검은데 여기 것은 주로 보면은 네네네. 이게 서투니까 어쩔 때는 또 없어지고 어쩔 때 또 찾으면 나오고 그러더만. 그러면 저희 쪽에 일단은 전화 문의를 주셔서 저희 팀에 네. 담당자분께서 좀 알아봐 주시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협회 정충입니다. 그 중앙에 저 문화예술복지재단하고 저기 순천문화재단하고의 관계 또는 그 어떻게 구분을 한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3월 달까지 복창작 지원금 그 신청을 받는다 그러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뭐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다음에 이런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법령에 따라 그 법정기관이 문체부 산하에 이제 법정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복지재단도 이제 예술인복지법 관련돼서 법정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뭐 문체부 산하의 이런 법정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이 있고요. 저희는 지자체에 따른 조례에 따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출자출연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 법정 국가기관하고 저희는 좀 지자체법에 따른 그
그 기관의 위상이 좀 다르고, 다만 이제 각 전체 이제 지자체별로 그런 이제 이런 저희 같은 문화재단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재단이 또 기초문화재단이 있고 광역시 단에서 또 광역재단, 광주문화재단 같이 광역단에 광역문화재단이 또 있어요. 저희는 기초문화재단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법 이런 관련된 국가 이제 문체부 법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위상이 서로 이제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아까 말씀하신 그 등록 제가 그 기간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기간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딱 정확히 리미트에서 정해져 있는.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술활동 증명. 네, 증명에 대한 거.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나는 그 창작지원금. 네, 창작지원금이에요. 그 기간. 창작지원금 그때 신청을 합니다. 네, 창작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은 아무 때나 하실 수가 있어요. 연중. 근데 창작지원금 디딤돌 같은 경우나 이런 창작 시작 같은 경우는 딱 리미트 정해서 일주일 안에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3월 달에 상반기는 이미 다 끝이 났고요. 7월 달에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만 질의응답식은 마치고 이따가 2부 이제 프로그램 설명 드리고 나서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될 사업은 시민문화향유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시민문화향유 지원 사업은 자원운영팀장님 그리고 예술진흥팀 대리님, 문화정책팀장님 순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영 자원운영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업 세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원운영팀장 이태영입니다. 먼저 올해 만날 강좌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46페이지입니다. 저희 만날 강좌는 올해는 상반기는 5월부터 7월까지 12주차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8월부터 10월까지 10주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개설할 강좌들은 16개의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사비 같은 경우들은 1시간에 6만 원 정도로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2시간 12만 원에서 총 12회 정도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강좌 16개 분야는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 전반, 문화예술 플러스 인문학 등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많은 분들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1일 날 저희들이 공고를 할 예정인데 그때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만날 강좌 강사 모집 공고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접수 받고 그다음에 자체 심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면접 심사를 거쳐서 강사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가 거기 만날 강좌를 모집을 하고 만날 강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또 새롭게 이제 남문터 광장들을 저희 순천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문터 광장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남문터 광장들을 운영을 하면서 대관 운영도 하지만 운영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사업비 6천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하는 것들은 기획전시실 및 저희들이 다목적홀 대관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문터 광장의 광장, 그 다음에 위에 파빌리온 같은 데들을 저희들이 다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남문터 광장에 지금까지는 이제 무료로 주차를 하셨는데 4월 1일부터는 유료화해서 저희가 주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관은 저희들이 지금 3월 2일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터 광장 프로그램 확정들은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번 달에 확정들을 좀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한테 한 4월 초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생활문화 페스티벌을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2회 진행을 했었고 이제 올해 3회 진행을 하는데
아고라 부분들하고 이제 겹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문화 페스티벌 같은 경우들은 그 기존에 이제 아고라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여기에 다 지원을 하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아고라에서 전문 활동하시는 분들만 여기에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생활문화 페스티벌을 마련을 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전시, 그 다음에 뭐 체험, 그 다음에 공연,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 공고를 냈고, 그래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공연을 하실 수 있게, 전시를 하실 수 있게,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활문화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예정은 9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제1회 생활문화 밴드 경연 대회를 저희들이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호응도 좋았고 참여율도 높았고 관객들 반응도 좋아서 올해도 2회 생활문화 페스티벌 밴드 경연 대회를 올해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청춘 마이크 사업을 저희가 광주 전남 주관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춘 마이크 사업을 광주 전남에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 관련돼서는 좀 안에 내용들이 좀 변경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은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또 공모가 나가는 거라서 그것들은 나중에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지원 사업은 저희 예술진흥팀에서 이선영 대리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진흥팀 이선영 대리입니다. 순천 아까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지원 사업 얘기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추진 목적은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방향은 저희가 직접 지원보다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이미 이제 우수동을 선정된 팀들은 지금 2월부터 교부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또 올해 이제 선정을 지금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어제부터 공고가 올라가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15개에서 20개 내외 정도의 동호회가 아마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저 행사들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유도할 생각입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활동 중인 생활문화 동호회면 다 가능하시고요. 단지 조건은 3인 이상의 동호회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천 거주지, 여기도 직장인 근무지도 가능하고요. 그 거주지가 순천이어야지 가능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공간 지원은 왜 지금 4천만 원으로 돼 있냐면 기본에 저희가 돼 있던 그 우수 동호회 선정된 팀들이 지금 지급을 11개월 동안 받아야 되는 돈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제외한 금액 외에 4천만 원이 있어서 일단은 이거를 차등 20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첫 번째 사업을 시도했던 때라 사실 자부담 자체를 15%로 저희가 잡아놨으나 올해는 여러 가지 작년에 했던 분들의 얘기들도 있고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자부담률을 5% 정도 낮춰서 1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원래 대관 지원이라고 해서 시간별로 이렇게 회차별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진행하지 않고 전부 임차 비용 공간 지원으로만 진행을 하는 걸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정 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호회 선정된 팀하고 아마 한 15개 팀 플러스에서 한 20개 팀의 내외가 선정될 것 같고요. 선정 방법은 1차는 서류 심사, 2차는 인터뷰 심의를 통해서 공간 계획, 운영 계획 발표 등 면접을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종 선정은 1.5배수에서 2배수 정도 될 것 같고요. 운영 계획 발표 자료를 저희 담당자 메일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 필요 서류들 제가 서식을 올려놨는데 그거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지원 사업의 필요성부터 적절성에서 배점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공모 접수부터 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가 이제 다음 주 중에 있을 것 같고 인터뷰 심사가 다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천문화재단 기자단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시민 13명, 청년과 중장년을 포함해서 13명을 저희가 모집할 예정이고요. 순천문화재단의 소식과 행사에 관심이 많고 직접 취재나 홍보가 가능하신 분을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3명, 인스타 4명, 블로그 밴드 6명에서 총 13명이고요. 총 7개월 동안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활동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공식 SNS뿐만 아니라 개인 SNS로 저희 순천문화재단과 그리고 순천시에 대한 어떤 행사나 문화예술 소식을 전파하는 역할로 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다양한 저희 그 순천문화재단 프로젝트 참여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획 활동을 하는 데에도 애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회의뿐만 아니라 저희 제출 기한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롯이 지금 픽스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공모가 나갈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희가 비용을 책정할 예정이고요.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에 관련해서 방법도 다 다르고요. 어떤 지급 기준도 다르니 자세한 건 사업 설명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 서류를 받을 예정인데요. 지원 신청서와 그리고 지원 동기, 활동 계획, 그리고 포트폴리오 간단한 내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심의 선정은 저희가 다양한 활동 군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직업, 관심사 그리고 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고요. 심사 기준은 지금 참여 의지도, 이해도, 활용력, 경력상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가 계산이 되고 여기 안에서 실제로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선정 일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고 내용이 나오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빠르게 이제 그 시민 문화 향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간단하게 갖고자 합니다. 앞서 들으셨던 시민 문화 향유 지원 사업은 총 6가지 사업이었고요. 6가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간단히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내용은 저희가 사업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1층 로비에 사업별 테이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셔서 사업 담당자분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진행은 역시 전혜실 사무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선생님 손 부탁드립니다. 저쪽, 예, 선생님. 네, 법무계 박금우라고 합니다.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 앞서에 보면 순천시 생활동호회 문화 페스티벌 생활동호회 지원 자격과 그다음에 공간 지원 사업 동호회 지원 자격 보면 앞에는 70%라고 했는데 순천 시민이요. 여기는 또 뒤에는 순천 시민 60% 이상이라고 이렇게 서로 퍼센트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동호회 공간 지원 사업에서 복수 동호회가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어떤 동호회가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싶은지 저희들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같이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서 얻어가지고 같이 복수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좋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동호회가 만약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은 따로따로 주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은
지금 생활문화 페스티벌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지원하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입니다. 생활문화 페스티벌은 순천시 생활문화인들이 누구나 나와서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70%를 저희들이 둔 거고요. 생활문화 공간 지원 사업들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순천의 공간을 두고 있는 데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지원으로 60%를 한 거지 이게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지원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기는 한데 결국 거기 생활문화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단체들이 결국은 이쪽 뭡니까 여기 생활동호회 공간 지원 사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서로 있어서 그거 좀 애매한데요. 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러면 좀 더 서로 의논해가지고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수 동호회 연계하는 정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예, 동호회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호회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저희 문화재단에 동호회 등록이 돼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보통 지금 하시는 분들은 미리 동호회들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셔가지고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걸로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복수의 동호회가 선정이 됐을 때는 주 단체가 한 명 있고요. 그 단체에서 전부 받게 됩니다. 그 부분.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냥 네. 단체가 메인 단체가 있고 나머지들은 연계로 붙은 거니까 메인 단체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천시 거주 조건에 대해서 조금 저희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생활문화 동호회들이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이제 생활문화 축제로 물론 같이 참여하는 거가 또 권장을 해야 되지만 사실 뭐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동호회 수요회에서 보니까 여순강이 뭐 같은 또 생활권이 비슷하다고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쪽 순천분 아니신데 또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시거나 같이 또 이게 협력하시는 경우도 또 있으셔서 일상생활에서 또 저희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생활문화가 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하지만 또 동호회 구성의 특성상 조금 또 다양한 그런 층위들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만약에 대다수의 그 동호회가 생활문화 축제로 같이 참여하는 구도가 만약에 비중이 높다면 저희가 한번 통일화하는 일원하는 그것도 검토를 아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통일을 하되 가능하면 생활 권역이 방금 말씀대로 여수나 이렇게 근거리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70%보다는 60%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선생님 앞에 손 드셨습니다. 맨 앞자리요. 저는 맨날 이 기승전결 맨날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문화재단이 참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를 첫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시민생활문화 활성화에서 광자 만남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니까 강의료 수강생을 3만 원을 받는데 10명 해봤자 돈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만은 크게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강사료를 강사료 12회면은 144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사료를 한 100만 원 선으로 하더라도 무료로 했으면 어찌냐고 저는 생각되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꼭 1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9명도 될 수도 있고 7명도 될 수 있고 7명 사람도 간절하게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강의가 폐강되면 또 마침 내가 이 기회에 강의를 좀 듣고 싶은데 또 기회가 안 맞아서 또 못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어차피 여기 강의 나오신 분들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의료 부분에 차라리 줄이고
수강료를 무료로 해서 모든 사람이 인원에 관계없이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명강의를 하다 보면 또 학원생 수강생도 많이 늘고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뒤에 손 저기 오른쪽 그 강사료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강사료를 줄여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힘들게 6만 원을 올린 겁니다. 강사료도. 강사료 하시는 분들,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이 6만 원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다른 이제 더에서도 6만 원씩 이제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강사료를 줄여버리면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것 같고, 그 수강료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들의 수강하는 다른 또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그 단체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했는데, 그 부분들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더 고민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수강료를 좀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문화 페스티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그 아고라 전문 그쪽은 잠시만요. 여기 앞에서 이야기를 아직 안 끝나셔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 끝나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 말씀 더 하신다고 그러셔서 그냥 시작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문화 그 행사에도 몇 명 안 되면 폐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강사가 편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리 수강을 해주는 이게 바로 적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활 문화 페스티벌 관련해서 아까 아고라 전문 팀은 제외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뒤에 세부 내용을 보면은 저 구분을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으셨는데 대중음악, 그다음에 악기 연주, 무용 댄스, 전시 체험,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팀 외에는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악 같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모든 그 팀들은 다 받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냥 예시로 저희들이 써놓은 거고요. 모든 분야가 다 가능하고 전시 체험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시도 가능하고 어떠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뭐 많은 비용들은 아니지만 소정의 연습료, 재료비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고라도 전문팀 같은 경우들은 그런 혜택들을 지금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전문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여를 못하게 저희들이 막았던 부분들이고, 좀 더 많은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것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팀만 못 참여하고 모든 팀 어떠한 장르든 어떠한 체험이든 어떠한 전시든 다 가능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순천문화티움운동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문화티움운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순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후원하는 범시민문화기부운동입니다. 관련해서 이재환 경영지원팀장님께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재환입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문화티움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 예술인분들, 그다음에 시민분들에게 지원된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문화티움을 통해서 기부운동을 통해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범시민운동 기부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기부운동은 모금된 후원금은 우리 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쓰여집니다. 지금까지 기부금을 사용한 사업으로는 김승옥 작가 작품활동 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 청춘 마이크, 그다음에 아고라 등입니다. 후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원은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이 있고 3,000원부터 10만 원까지, 그다음에 더 많은 금액과 물품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혜택으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메세나 클럽 할인, 그다음에 희망자에 한해 재단 홈페이지 후원자 명단 게재 및 예우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원 혜택 중 메세나 클럽 할인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세나 클럽은 우리 재단과 카페, 이렇게 커피숍 등과 협약을 맺어 문화티움 후원인을 대상으로 매장 상품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후원인의 기부 혜택 확대를 통한 기부 운동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메세나 활동 참여 유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카페 등에서 메세나 클럽에 가입하시면은 우리 재단 홈페이지, 리플릿, SNS 등의 카페 정보를 홍보해드리며 인증 마크를 드립니다. 메세나 클럽 인증 마크는 사업장 입구에 부착을 하고 재단에서 발송하는 후원인 지정 메시지를 식별하여 후원인에게 매장 상품을 10% 할인 판매하시면 됩니다. 현재 메세나 카페 현황을 보시면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문화티움 운동 및 메세나 클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순천문화재단 사업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행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사업의 세부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1층 로비에 사업별 테이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가셔서 사업 담당자들과 소통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순천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